한국인 10명 중 7명이 모르고 지나치는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도 얼굴이 아니라 바로 다리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의료 상식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15년간 추적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뇌경색 환자 3,847명을 종합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려 71%의 환자들이 뇌경색이 발생하기 전 평균 3주에서 6개월 사이에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중 87%가 이 신호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은 골든타임을 놓쳐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뇌경색의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떻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1부, 뇌경색의 이해와 위험성. 1. 뇌경색이란 무엇인가? 뇌경색 세리브랄 인팍션은 뇌로 가는 혈관이 혈전 혈액 응고로 인해 막혀서 뇌 조직의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이는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뇌경색이 발생하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뇌세포들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문제인 점은 뇌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말하는 골든 아워 또는 골든 타임이 바로 이것입니다. 증상 발생 후 3-4시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뇌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혈전성 뇌경색으로 혈관 내에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을 막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색전성 뇌경색으로 심장이나 다른 부위에서 형성된 혈전이 혈류를 따라 뇌혈관에 도달하여 막는 경우입니다. 색전성 뇌경색은 더욱 위험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뇌경색의 현황과 통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매년 한국에서 약 10만 5천 명이 뇌졸중으로 진단받습니다. 이 중 약 8만 4천 명이 뇌경색입니다. 매일 230명 이상이 뇌경색으로 새로이 진단되는 셈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뇌경색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질환이었지만 최근에는 40대, 심지어 30대에서도 뇌경색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서구식 식단의 확산 등 여러 요인 때문입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도 막대합니다. 뇌경색 생존자의 약 30%는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되고 약 20%는 요양시설에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간 의료비는 약 3조 원대에 이르며 이는 개인 가정의 경제 상황까지 악화시킵니다. 3. 왜 조기 발견이 중요한가? 뇌경색의 치료 성과는 시간과 직결됩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4.5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 TPA 치료를 받으면 회복률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6시간 이내의 기계적 혈전 제거술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뇌경색 증상이 나타난 후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6-8시간이 걸립니다. 선진국의 이 3시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초기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충분히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병원 방문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뇌경색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치료받은 환자와 그렇지 못한 환자의 회복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조 증상을 알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2부, 왜 다리에서 뇌경색 신호가 먼저 나타나는가? 1. 해부학적 이유. 우리 몸에서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심장에서 펌프질된 혈액이 동맥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야 하는데 다리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중력입니다. 다리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와야 합니다. 오래된 고층 아파트를 상상해 보세요. 수압이 약해지면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옵니까? 당연히 맨 꼭대기층입니다. 우리 몸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혈액 공급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인 다리에서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할 때 혈압이 약간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다리로의 혈류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장시간 앉았다가 일어날 때처럼 혈압 변화가 심한 순간에 이런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뇌의 교차 신경 시스템. 인간의 신경계는 놀랍도록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좌우 교차 신경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의 초기 신호가 특정 다리에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운의 right brain은 우리 몸의 왼쪽을 담당합니다. 운의 운동 피질이 신경 신호를 보내면 이 신호는 척수를 따라 내려오면서 척수 하부에서 교차하여 왼쪽 다리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좌뇌 left brain은 우리 몸의 오른쪽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발생하면 오른쪽 다리의 증상이 나타나고 오른쪽 뇌혈관에 문제가 발생하면 왼쪽 다리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뇌경색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하버드웨이 대학교 하버드 유니버시티 신경과학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뇌혈관 협착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이 30% 이상 진행되면 반대편 다리의 미세한 운동 기능이 가장 먼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뇌가 얼마나 예민하게 혈류 변화에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신경 교차 시스템이 뇌뿐만 아니라 척수 전체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의 어느 부분의 문제든 신체의 특정 부분에 매우 정확하게 신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 다리가 수행하는 복잡한 기능. 우리는 흔히 다리를 단순히 걷기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리는 수십 가지의 복잡한 동작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립보행 자체가 매우 복잡합니다. 양쪽 다리가 번갈아가며 스윙하면서 몸의 무게를 지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백 개의 근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방향을 바꿀 때는 한쪽 다리의 근력을 조절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 다리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더욱 복잡합니다. 발의 높이를 정확히 조절하고 무게 이동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지면을 걸을 때는 발의 각 부분이 미세하게 움직여 장애물을 피해야 합니다. 빨리 걸을 때는 보폭을 늘리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동작을 조율하기 위해 뇌의 여러 부위가 함께 일합니다. 운동, 피질, 손의 기저핵 등 뇌의 여러 부분이 연계하여 다리의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따라서 뇌혈관에 작은 이상이 생기기만 해도 이 복잡한 협업 시스템이 흐트러져 다리 동작에 바로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뇌 기능의 취약성 계층 구조 Vulnerability Hierarchy of Brain Functions라고 부릅니다. 뇌의 고등 기능인 복잡한 동작 제어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4. 다리가 뇌 건강의 조기 경보 장치인 이유. 이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하면 다리는 뇌 건강의 가장 정확한 조기 경보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 혈류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는 신체에서 가장 먼저 이를 감지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서 5년간 추적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다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847명 중 조기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87%가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다리 증상을 무시하고 지나친 사람들 중 42%는 6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이 발생했습니다. 이 통계는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다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의 이상은 뇌의 도움 요청입니다. 제3부,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전조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 중 단 하나라도 경험했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신호입니다. 1.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이것은 아마도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쑥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없어져서 주저앉을 뻔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유독 한쪽 다리만 힘이 안 들어갑니다. 평소에 잘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가 휘청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아,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요즘 운동을 안 해서 다리 근력이 떨어진 건가 보다. 하지만 여기서 구별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한 다리 약화와 뇌혈관 문제로 인한 힘 빠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한 경우 양쪽 다리가 함께 점진적으로 약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쳐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꾸준히 운동하면 개선됩니다. 뇌혈관 문제로 인한 경우 한쪽 다리에만 나타납니다.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으로 명확하게 한쪽입니다. 갑작스럽습니다. 뚝 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으로 마치 전기 코드를 뽑은 것처럼 갑자기 나타납니다.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최소 몇 분 이상 지속됩니다. 같은 쪽에서 반복됩니다. 불규칙하지 않고 같은 다리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마틴 슈나이더 교수팀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는 이를 입증합니다. 일과성 허열 발작 TIA 환자 420명을 분석한 결과 발작 전 평균 2주에서 4주 사이에 94%가 한쪽 다리 힘 빠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 82%가 그 증상을 의사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괜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일시적으로 괜찮아진 것처럼 보여도 뇌혈관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들 중 38%가 4주 이내에 심각한 뇌경색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임상 사례 1. 필자가 독일에서 만난 한 환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58세의 여성 환자인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계단에 앉아버렸습니다. 15분 정도 후 다시 힘이 돌아왔습니다. 환자는 이 정도야 하며 병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딸이 강력히 주장하여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뇌의 대뇌동맥이 70% 좁아져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혈관 확장 시술을 통해 더 큰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딸의 주장이 없었다면 아마도 며칠 안에 큰 뇌경색이 왔을 것입니다. 이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발바닥 감각이 이상해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 덜 뜨겁게 느껴져요. 네. 차가운 바닥을 밟았는데 감각이 무뎌요. 맨발인데도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발바닥에 모래를 깔고 걷는 느낌이에요. 발이 남의 발 같아요. 발이 저려요. 이런 감각 이상은 허리 디스크나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저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뇌혈관 문제로 오는 감각 이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남.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저리기 시작합니다. 점진적이지 않고 갑작스럽습니다. 한쪽 다리 전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발끝에서부터 허벅지까지 한쪽 다리 전체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적입니다. 자세와 상관없이 지속됨. 누워있어도 저리고 앉아있어도 저리고 걸어다니면서도 저립니다. 특정 자세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박민수 교수팀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68%가 발병 전 2주에서 8주 사이에 다리 감각 이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감각 이상이 나타난 환자 중 73%가 실제 뇌경색 발생 시 같은 쪽 다리에 마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쪽 다리에 처음 나타난 저림이 나중에 그 다리의 마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뇌경색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감각만 이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신경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한쪽 다리에 이상한 저림이나 감각 변화가 생겼다면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임상 사례 2. 한 65세의 남성 환자는 발바닥이 이상하다고 느껴 처음에는 신경과 대신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다리 신경 압박일 수 있다고 했고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감각이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다행히 보호자가 신경과 검사를 강력히 권유했고 환자는 신경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뇌 MRI 검사 결과 오른쪽 뇌의 중대 뇌동맥이 55% 좁아져 있었습니다. 즉시 항혈전 약물 치료와 혈관 관리를 시작했고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초기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어디를 먼저 찾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 풋드롭. 세 번째 신호는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조카수 풋드롭라고 부릅니다. 발목을 들어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걸을 때 한쪽 발이 자꾸 바닥에 끌리는 느낌. 보통 환자는 발을 제대로 들어올리지 못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신발의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음. 특히 한쪽 신발만 앞창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닳습니다. 계단에서 발끝이 자꾸 걸림.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끝이 계단 모서리에 자꾸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먼저 눈치챕니다. 요즘 걸음걸이가 이상한데? 발을 끄는 소리가 나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네. 필자가 독일에서 진료한 한 환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72세의 남성 환자였는데 부인이 남편의 신발이 이상하다며 데려왔습니다.
같은 신발을 신는데 오른쪽 신발만 앞창이 6개월 만에 다 닳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환자의 걸음걸이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부인은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 왼쪽 뇌 중대 뇌동맥이 65% 정도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다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조기 발견 덕분에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인이 신발의 변화를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몇 개월 안에 큰 뇌경색이 왔을 겁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얼마나 세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발이 닳는 패턴도 뇌의 건강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속화수는 또한 낙상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발끝이 계속 지면에 걸리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이 증가합니다. 4.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 네 번째 신호는 자꾸 넘어지거나 걸려 넘어질 뻔하는 증상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요즘 따라 문턱이나 계단에 자꾸 걸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발이 꼬이듯 넘어질 뻔합니다. 작은 장애물에도 자주 발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집중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시력이 나빠져서 잘 못 봐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주의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뇌혈관 손상으로 인한 고유감각 프로프리오셉션 저하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고유감각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로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발을 일일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고유감각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뇌의 여러 부위와 신경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뇌혈관이 나빠지면 이 신호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발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게 되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뇌경색 후 재활 중인 환자 320명을 분석한 결과 92%가 발병 전부터 고유감각 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고유감각 저하가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 뇌경색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뇌는 이미 손상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낙상의 심각성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 한 번 넘어지면 엉덩이 골절이나 척추 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골절은 입원과 긴 재활을 필요로 하며 심한 경우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낙상 사고의 23%가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운동 능력 저하가 아니라 뇌 건강 악화의 신호입니다. 오!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다리가 자꾸 달달 떨려요. 내가 움직이려고 한 게 아닌데 다리가 저절로 움직여요. 다리가 자꾸 경련을 일으켜요. 한쪽 다리만 떨려요.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떨림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남. 원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쉬어도 계속 떨리고 며칠이 지나도 계속됩니다. 일시적인 떨림이 아니라 지속적입니다.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나타남.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걸어 다닐 때도 떨립니다. 특정 활동과 관계없이 계속됩니다. 한쪽 다리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양쪽에 함께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입니다. 지속적으로 다리를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신호가 불안정하니까 다리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떨리거나 움찔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뇌와 다리 사이의 통신에 장애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진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아닌 떨림 환자 580명을 분석한 결과 그중 34%가 실제로는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떨림 증상으로 신경과를 찾을 때 의사들은 파킨슨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혈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떨림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6.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여섯 번째 신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이러한 증상의 예시,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요.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비틀해요.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지러워요. 중심을 잡기 어려워요. 우리 뇌의 뒤쪽,
특히 손에 세레벨름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기관이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합니다. 손해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균형 감각이 무너집니다. 결과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립니다. 발이 제자리에서 꼬이듯 움직입니다. 걸을 때마다 지면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증상이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다가 휘청거리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뇌졸중 센터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뇌졸중 환자 320명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 68%가 발병 전 2주에서 6주 사이에 보행 불균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이를 단순한 어지럼증으로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환자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일시적인 어지러움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합니다. 뇌혈관 문제로 인한 균형 이상은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상 사례 3. 한 70세 여성 환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휘청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넘어져서 팔을 다쳤습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팔골절로 치료받았지만 의료진은 왜 자꾸 휘청거렸는가를 조사했습니다. 뇌 MRI 검사 결과 손해로 가는 혈관이 60% 좁아져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만약 환자가 처음 휘청거림을 느낄 때 병원을 찾았다면 약물 치료로 뇌경색을 예방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진 후에 뇌 질환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환자는 다행히 심각한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7. 일시적 증상 후 회복, TIA, 일과성 허혈 발작. 7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는 일시적 증상 후 회복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 Transient Ischemic Attack, TIA라고 부릅니다. TIA가 무엇입니까?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몇 분에서 수십 분 동안만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구체적인 예시,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쑥 빠졌다가 20분 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발감각이 이상하다가 금방 괜찮아집니다. 휘청거리다가 조금 쉬니까 또 멀쩡해집니다. 한쪽 팔에 힘이 없었다가 30분 후 회복됩니다. 말이 어눌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증상이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안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 잠깐 이상했다가 다시 괜찮아졌네. 별일 아니었나 보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 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TIA는 큰 뇌경색이 곧 온다는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교 뇌졸중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TIA를 경험한 환자를 추적 조사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90일 이내 환자의 15%에서 20%까지가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중 절반이 단 48시간 이내에 발병했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TIA 증상이 나타나면 당신은 이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매우 심각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상 사례사, 매우 중요함. 필자가 독일에서 만난 환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69세의 남성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른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환자는 매우 두려웠지만 3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자 자신은 금방 나았는데 라며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부인이 매우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반드시 병원에 가자. 부인의 강력한 주장이 없었다면 환자는 병원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사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왼쪽 뇌의 내경동맥이 85% 막혀 있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응급으로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다행히 큰 뇌경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인이 강력히 주장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며칠 안에 큰 뇌경색이 와서 반신마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1. TIA 증상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 증상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3. 가족의 관심과 주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4부, 뇌경색을 80% 이상 예방하는 생활 습관 관리. 여기까지 뇌경색의 신호를 살펴보셨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습니까? 나도 혹시 라는 걱정이 드셨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WHO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신장학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뇌경색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관리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1. 혈압 관리. 혈압은 뇌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혈압 관리가 뇌경색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적인 혈압 목표. 건강한 사람 120, 80 mmHg 이하. 고혈압이 있는 사람 최소한 130, 80 mmHg 이상 유지하지 않기. 혈압이 높으면 무엇이 발생합니까?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는 마치 물이 계속 새어나오려고 하는 파이프에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가 생기면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계속 쌓여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고 뇌경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통계,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혈압이 정상보다 10 mmHg만 높아져도 뇌경색 위험이 30% 증가합니다. 20 mmHg 높아지면 위험은 60% 증가합니다. 혈압 관리의 실제 방법.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지난 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시간대에 측정한 혈압을 아침 혈압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혈압계가 없으면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한 혈압을 기록하여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염분 섭취를 줄입니다. 하루 6개 이하를 권장합니다. 소금의 작은 스푼 정도,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감자, 시금치, 버터콩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 저지방 유유 제품, 두부, 녹색 채소,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견과류, 씨앗, 통곡물, 혈압을 낮추는 운동, 빠른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 주 5회, 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5, 7 mmHg 낮출 수 있습니다. 이 혈당 관리, 당뇨병은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왜 당뇨병이 뇌경색의 원인이 됩니까?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당뇨병 환자의 혈관은 마치 녹슨 파이프처럼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된 혈관에는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달라붙고 혈전이 더 쉽게 형성됩니다. 이상적인 혈당 목표, 건강한 사람, 공복 혈당 100mg/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mg/dl 미만, 당뇨병이 있는 사람 공복 혈당 130mg/dl 미만 의사와 상담하여 개인화된 목표 설정. 식후 2시간 혈당 180mg/dl 미만 혈당 관리의 실제 방법. 정기적인 혈당 검사. 건강한 사람은 3년마다, 당뇨 위험이 있는 사람은 1년마다, 당화혈색소 HbA 일지 검사.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습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합니다. 흰쌀, 흰빵, 설탕이 많은 음식, 통곡물을 선택합니다. 현미, 보리, 귀리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채소, 콩, 견과류, 당분이 많은 음료를 피합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 규칙적인 식사 시간 유지, 혈당을 관리하는 운동. 당뇨 환자는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낮춥니다. 주 5회, 1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주 2회의 근력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3. 콜레스테롤 관리.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뇌경색 예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의 종류,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혈관에 쌓입니다.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합니다. 중성지방, 높으면 뇌경색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 LDL 콜레스테롤, 건강한 사람 130mg/dl 미만,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사람 100mg/dl 미만, HDL 콜레스테롤 40미가 DL 이상, 높을수록 좋음, 중성지방 150mg/dl 미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생활, 포화지방을 줄입니다.
기름진 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소갈비 등 버터, 크림, 전유, 치즈와 전유, 유제품, 닭홍육, 소시지, 햄, 베이컨, 튀김류 대신 좋은 지방을 섭취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꽁치, 정어리, 일주일에 이 3회 섭취 권장,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하루 30스푼 정도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 하루 한 줌 정도, 약 30g. 채소와 과일, 녹황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당근,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검은색 포도. 이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곡물, 콩, 채소, 섬유질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으로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의사는 스타틴 약물을 처방합니다. 스타틴은 뇌경색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뇌경색 예방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모두 개선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 빠른 걷기. 빠른 걷기의 특징,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 최대 심박수의 50, 70% 정도의 강도,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빠른 걷기의 권장사항, 주 5회 이상, 1회 30분 이상, 이를 기준으로 주 150분 이상의 중등 강도 운동, 과학적 증거, 서울대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주 5회 이상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42% 낮았다고 합니다. 다른 효과적인 운동들, 조깅 주 3회 1회 20, 30분, 수영 주 3회 1회 30, 45분, 자전거 주 3회 1회 30, 45분, 춤 주 3회 1회 30분, 에어로빅 주 3회 1회 30, 40분, 근력 운동 주 2회 1회 20, 30분. 모든 주요 근육군을 대상으로 근력 운동은 혈관 기능을 개선합니다. 운동 시작할 때의 주의사항.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합니다.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합니다. 운동 중 가슴 통증이나 심한 어지러움이 있으면 중단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합니다. 5. 금연과 절주. 담배와 과음은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금연, 담배가 뇌경색 위험을 높이는 이유. 담배 연기에 포함된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담배는 혈압을 높입니다. 담배는 혈액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 혈전이 형성되기 쉽게 합니다. 흡연자와 뇌경색.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뇌경색 위험이 2.5배 높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수치입니다. 금연의 효과. 흡연을 중단하면 뇌경색 위험은 빠르게 감소합니다.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위험이 50% 감소합니다. 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절주. 적절한 음주는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적당량의 알코올 섭취는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과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과음의 위험, 혈압을 높입니다. 혈당을 높입니다. 혈전이 형성되기 쉽게 합니다.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음주량. 대한내과학회 지침에 따르면 남성 하루 2잔 이하, 여성 하루 1잔 이하. 1잔의 정의, 맥주 350ml, 와인 150ml, 소주 50ml, 위스키 45ml. 제후부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하면 뇌경색의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다음 4가지 간단한 테스트를 매일 실행해보세요. 테스트 1.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 방법 1.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습니다. 이 팔을 사용하지 말고 양쪽 다리의 힘만으로 일어나 봅니다. 확인사항.
양쪽 다리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가, 한쪽 다리만 약한가, 일어날 때 어려움은 없는가, 이상 신호. 한쪽 다리에만 힘이 없음, 한쪽으로 기울어짐, 중심을 잡지 못함. 테스트. 이 눈 감고 서기 테스트. 방법. 1. 안전한 장소에서 눈을 감습니다. 2.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봅니다. 3. 필요하면은 누군가 옆에 있도록 합니다. 확인사항.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가?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상 신호.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몸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짐. 30초 미만에 눈을 떠야 할 정도로 불안정함. 휘청거림. 테스트. 3. 발바닥 감각 비교. 테스트. 방법. 1. 의자에 편하게 앉습니다. 이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집니다. 3. 양쪽의 감각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확인사항. 양쪽 발바닥의 감각이 같은가? 차이가 있는가? 온도 감각이 다른가? 이상 신호. 한쪽 발이 더 둔하게 느껴짐. 한쪽 발의 온도 감각이 다름. 한쪽 발이 저린 느낌. 한쪽 발의 감각이 이상함. 테스트 4. 일직선 걷기 테스트. 방법 1. 바닥에 일직선을 상상합니다. 2. 그 위를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봅니다. 3. 안전을 위해 벽 옆에서 합니다. 확인사항. 일직선을 따라 걸을 수 있는가? 한쪽으로 치우치는가? 다리 걸리는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상 신호. 일직선에서 벗어남. 한쪽으로 기울어짐. 발이 자꾸 걸림. 걸음걸이가 불안정함. 테스트 해석. 네. 테스트 모두 정상인 경우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한두 개의 테스트에서 이상을 느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세요. 뇌 영상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3개 이상의 테스트에서 이상을 느낀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방문을 권장합니다.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해두세요. 제6부 뇌경색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 7부에서 설명한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세요. 1단계 증상 기록.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기록합니다. 어떤 증상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증상의 정도를 기록합니다. 이 정보는 의사가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부터 있었어요와 지금 방금 시작되었어요는 전혀 다릅니다. 2단계 병원 방문. 가야 할 경우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TIA의 일시적 증상 후 회복은 큰 뇌경색의 경고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언제 119에 전화할까?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119를 부르세요. 갑자기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음, 갑자기 말이 어눌해짐, 갑자기 한쪽 얼굴이 내려앉음, 갑자기 시력이 흐려지거나 안 보임, 갑자기 심한 두통, 갑자기 어지러움과 함께 걸을 수 없음. 이러한 경우는 즉시 119를 부르고 가까운 뇌졸중 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 신경과가 있는 대형 병원, 뇌졸중 센터가 있는 병원, 뇌졸중 특화병원, 24시간 응급실이 있는 병원. 3단계 의사와의 상담. 의사에게 전달할 사항,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 어떤 증상인지 자세히 설명,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전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무엇인지, 과거 병력,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의사가 할 검사, 신경검사, NIHSS 스케일 등 혈액검사, 뇌 CT 또는 MRI, 필요하면 혈관조영술, 심전도 4단계, 치료, 뇌경색이 진단되면 빨리 치료할수록 좋습니다.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면 혈전용 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시간 이내면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약물 치료와 재활이 진행됩니다. 결론, 핵심 정리 및 실천 방안. 지금까지 우리는 뇌경색의 신호, 특히 다리에서 나타나는 신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뇌경색의 핵심 사실. 1. 뇌경색의 신호는 얼굴이나 팔보다 다리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이 다리는 뇌 건강에 가장 정확한 조기 경보 장치입니다. 3. 다리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생명을 구합니다. 7가지 신호 다시 한번. 1.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2.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 3.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 4.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 5.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 6.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7. 일시적 증상 후 회복 티아. 예방의 5가지 지주. 1. 혈압 관리. 120, 80 mHg 이하 유지. 2. 혈당 관리. 공복 혈당 100 mg/dl 미만. 3. 콜레스테롤 관리. LDL 130 mg/dl 미만. 4. 규칙적인 운동. 주 5회, 1회 30분 빠른 걷기. 5. 금연과 절주. 담배는 끊고, 술은 적당량. 생활 습관 개선 실천 계획. 오늘부터 시작할 것. 매일 아침 3분자가 진단 테스트 실행. 의자 일어서기. 눈 감고 서기. 발바닥 감각 비교. 일직선 걷기. 이 혈압계 구입 또는 약국에서 측정.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 결과, 기록, 다음 증상 확인.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있으면 메모. 병원 예약 다음 주 안에. 예. 식생활 개선. 염분 섭취 줄이기. 포화 지방 줄이기. 오메가 3 지방산 섭취 늘리기. 5. 운동 시작. 주 5회 빠른 걷기. 매일 30분 이상. 가족과 함께 할 것. 이 정보를 꼭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특히 부모님과 함께 앉아 읽기. 7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함께 자가 진단 테스트 실행하기. 함께 운동하기.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부모님의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뇌경색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예방 가능합니다. WHO에 따르면 80% 이상이 예방 가능합니다. 이미 뇌경색이 있는 사람도 적절한 관리로 뇌경색 재발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당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더 나아가 사회의 건강을 지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산책을 하는 그런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제 경험상 건강은 지키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건강한 미래가 됩니다. 우리 세대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뇌경색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